네, 여수 MBC 자타공인 조스 상어 조희원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라디오 전망대에서는요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그리고 후속 대책들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되새기는 주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희원의 혀거 시간에도 이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가 이제 언론사들이 있어요. 재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심심치 않게 재난 상황이 좀 발생하면 종종 대두가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도 좀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조희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먼저 이 특보 편성에 관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상파가 보도 전문 채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공중파, 이게 지상파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유료 방송보다는 국민들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론사들에 대한 질책, 우선 특보 편성이 잘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산불이 났을 당시에 지상파가 상당히 특보를 늦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산불이 최초 발생한 시각이 7시 14분 이쯤이었는데요. 예. 지상파들이 특보를 편성한 거는 11시가 넘어서부터 이제 특보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심각 단계가 된 게 한 8시 반 정도 이후부터는 산불이 상당히 크게 번졌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제때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이런 질책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공중파, 이 지상파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하라는 의미로 정부에서 이 공중파로 지정을 해주고 예. 또 전파도 허용을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재난 방송도 그 중에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글쎄요 재난 방송이 중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크게 발생한 재난인 경우에 사람들이 사실 어디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겠어요. 그렇죠. 물론 인터넷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방송법에도 이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상파보다 지역의 케이블 방송이나 지역의 SO 방송사들이 이 산불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뭐 강원 지역의 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는 산불이 발생하고 뭐 30시간 내내 방송을 해서 뭐 대피 요령이랄지 뭐 산불 현황 이런 거를 좀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한 발언을 통해서 이 KBS 그러니까 재난 주간 방송사죠. KBS를 향해서 쓴소리를 좀 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재난방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재난방송에서 행동 요령 같은 거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주간 방송사 이 KBS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신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BS 는. 더욱 더 무거운 짐이 좀 짊어질 텐데 네. 생각보다 좀 이번에 발언은 톤이 좀 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KBS로는 좀 아픈 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아쉬웠는지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산림청이 이 산불을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때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예. 이때 YTN이 이 시간에 맞물려서 뉴스 특보를 편성을 했는데요. 연합뉴스 TV도 마찬가지로 8시 48분부터 이제 고성의 산불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보 체계로 전환했다. 그렇습니다. 예. 완전 전환한 건 사실 아닌데요. 이 보도 전문 채널은 그때부터 이제 좀 집중적으로 예.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11시 이전까지 이 보도 전문 채널 외에 모든 방송사들은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예. 그나마 빠르게 정규 방송을 중단한 곳이 MBC였는데요. MBC는 11시에 이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을 시키고 특보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문제의 KBS는 10시 53분부터 10분가량 정도 뉴스 특보를 전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정규 편성 방송으로 돌아갔고요. 근데 11시 30분쯤에 돼서야 특보를 재개를 한 겁니다. 정기 방송을
끊고 특보 체제로 전환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11시 30분쯤에 그랬고요. 그리고 예. SBS는 다음 날인 이 12시 46분부터 산불 소식을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보가 상당히 늦게 편성이 된 거죠. 지상파 방송 중에서는. 네. JTBC보다 늦었는데요. JTBC는 자정쯤에 특보를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종합 편성 채널들은 아예 특보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지난 4일 저녁 7시 17분께 산불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이게 바람이 또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이었다고 하니까 피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주민들에게 뭐 대피령까지 내려졌고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KBS의 특보 체제는 밤 11시 반 정도에 이뤄졌다는 지적이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MBC, SBS뿐만 아니라 뭐 다 11시, 12시 넘어서 네. 또 특보가 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산불 발생 최초 발생 이후 한 4시간 이후에는 이제 특보 체제가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이게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면 이랬겠는가? 그러니까 지역의 뉴스여서 심각성을 뭐 크게 느끼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흔히 그 뉴스 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 감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 담당자들이 생각했을 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물론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지역과 중앙 뉴스의 괴리, 그 지역 뉴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를 지역 방송사나 뭐 언론들에게는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뭐 인왕산에서 불이 났었으면은 서울의 인왕산에서 서울의 예. 관악산에서 불이 났었으면은 이렇게 늦게 특보가 과연 편성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약간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지상파를 보면은 지역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사에서는 상당히 빨리 캐치가 됐을 텐데 이게 특보를 편성하는 거는 중앙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특보를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남의 편성을 하는 걸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긴 하니까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중앙사에서는 심각성을 상당히 모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지역사에서는 중앙사에 강력하게 특별 편성해 달라라고 건의할 수도 사실상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는 큰 사건들이 좀 발빠르게 전달되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입장으로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보 체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특보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요. 네. 다음 문제로 지적을 할 만한 게 바로 그 보도의 내용입니다. 보도 질을 문제 삼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 중계식 보도만 했다라는 지적. 뭐 너도 나도 현장 연결에 주로 초점을 좀 맞췄다. 뭐 현장 그림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뭐 내보내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다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대피소를 안내한다든가 뭐 대피 요령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강원 지역에서 보시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고 그냥 화재 현황을 좀 빠르게 보여주기 위한 급급한 그런 그렇죠. 그림들에 좀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보가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 늦게 편성이 됐다라는 문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보도의 내용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 대피로를 안내한다던가 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도가 사실 좀 많았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뉴스를 위한 뉴스였다. 그렇죠. 현장에 여기도 불이 났고 저기도 불이 났고 여기도 슬프고 저기도 슬프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유용한 정보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MBC와 SBS 같은 경우에는 저녁 뉴스를 진행할 때 현장 데스크를 편성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데스크. 네, 예. 강원도의 피해 현장에 가지고 이제 뉴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불탄 주택의 앞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누가 댓글을 봤는데 너무나 공감이 됐던 게 너네 집이 불타는데 그 앞에서 뉴스 진행을 하고 싶냐라는 댓글을 누가 달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포르노라는 말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예. 이 비극을 가지고 시청률을 올리는데 급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현장 연결 그림을 무리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YTN의 한 기자는 이 화약 창고 인근에서 리포트를 하다가 소방관에게 제지를 당하는 저리 나가세요 뭐 이런 네, 내용이었죠. 그런 화면도 나갔고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속보 빠르게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데 급급하다 보니 가스 충전소가 폭발했다는 오보를 속보로 내보냈다가 취소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방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어 통역에 대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화재 발생 당일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보도 전문 채널 두 곳에서도 수어 통역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수어 방송을 시작한 방송사는요, 오히려 종편이었습니다. 네. JTBC, TV조선, MBN이었는데 5일 날 오전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난 다음 날 오전 7시에야 이제 수어 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수어 방송은 방송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 방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인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사실상 들리지 않으시는 분은 화면을 봐야 더 돼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사에서 이거 수어 방송을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음. 법적으로도 정해놨는데 모든 방송사들이 예외 없이 상당히 수어 방송을 늦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장애인 참여 철폐 연대가 이거에 대해 성명서도 내면서 앞으로 이 재난 상황에서 수어 통역하는 인력풀을 정확하게 마련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KBS의 항의 방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아무리 매체가 많아져도요.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에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경쟁, 취재 경쟁의 아이템으로 이 재난 상황을 활용할 게 아니라 좀 뭐가 중요한지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이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